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계속 모델링을 하면서 모델링에 자주 쓰이는 툴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자를 만들어 볼게요. 책상이랑 모니터 이어서 의자를 만들 거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를 만들 때는 화면 중앙에서 이렇게 월드 축의 중앙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에 만들어 놨던 오브젝트들을 숨겨놓고 방해되지 않게 숨겨놓고 중앙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숨기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룹, 지금 오브젝트들의 상위에 그룹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화살표, 붉은색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그룹 아이콘이고, 상위에 있는 그룹을 선택을 해서 그룹 선택을 하실 때도 내가 뭐 여기 다리가 속한 그룹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 이렇게 키보드 있으면 윗방향 키 있잖아요. 요 윗방향 키를 계속 눌러 주시면 한 번 누를 때마다 상위 그룹, 또 한 번 누르면 그룹의 상위 그룹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그룹을 선택을 해 주시고 컨트롤 H 눌러서 하이드를 시켜 주시고, 하이드를 시켜 주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 그룹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룹의 하위에 있는 이 자식, 이 부모가 하이드 돼 있으면 이 자식도 부모의 성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식은 회색이 아니게 보여도 부모의 하이드 속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게 하고 싶으면 이 그룹을 선택하시고 Shift H 눌러주시면 언하이드가 되고요. 컨트롤 H 눌러놓고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도형이 의자의 받침, 의자 앉는 부분, 방석 쿠션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항상 저는 한 80%, 70% 정도 요 큐브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시작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면이 어디인지 프론트 요 큐브 박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 월드 축의 Z축이 나를 쳐다보게 작업을 항상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드 축의 중앙에서 좌우로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이 네 가지 화면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서 Shift F 눌러서 이 화면을 네 가지 화면을 다 보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어, 모델링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하면서 이 중심축이 비틀어지진 않았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어느 정도 조금 키워 놓고, 그다음에 의자를 이렇게 생긴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고 뭐 팔걸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자를 만들 건데 요 방석 부분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에 떠 있을 거니까 살짝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W 눌러서 위로 올려서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채널 박스에 인풋 창, 요 아이콘 혹은 이렇게 채널 박스를 눌러서 인풋의 폴리큐브 이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만들었던 도형의 최소 모양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메뉴 부분을 클릭하고 비어있는 창에서 마우스 휠 클릭한 상태로 좌우 드래그 하시면 숫자를 적지 않아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모양은 이렇게 뭐 가로 세로 넓이보다는 요거는 R 눌러서 사이즈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서브 디비전이라고 적혀 있는 메뉴 항목을 이렇게 바꿔 보시면 이렇게 단계가 늘어나게 되죠. 중간 엣지가 생기면서 단계들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짝수로 놨을 때 가운데 선이 생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놔버리면은 가운데에 중심선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는 짝수로 놔주시는 게 좋고, 높이도 하나 정도 이렇게 놔두고 깊이도 이렇게 놔둬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디테일을 준 다음에 스무스를 주게 되면, 자,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하고 스무스를 줘서 면이 쪼개지고 끝부분에 이렇게 버텍스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각이 부드러워지죠. 스무스. 그래서 1단계로 줄 거냐 2단계로 줄 거냐 이렇게 단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뭐 1단계 정도만 주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비어있는 데를 클릭하거나 다시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모드, 이렇게 초록색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주황색으로 선택된 상태는 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작업을 뭐 하지 마시고 녹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항상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데 클릭했다가 다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의자 방석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살짝 움푹 패여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스 모드 들어가서 이렇게 중앙쯤에 있는, 탑뷰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겠죠. 가운데 있는 윗면에 있는 4개의 페이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 페이스를 그냥 W 해서 움직이면은 요 면이 이동을 하면서 요 면 끝에 있는 버텍스가 이어지는 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나는 이 부분을 조금 움푹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부드럽게 들어가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B키를 한번 눌러서 나오는 소프트 셀렉트 모드입니다. B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활성화가 되고요. 이렇게 색깔이 보이게 되는데, 노란색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그 다음에 붉은색은 영향을 조금 받는 지역, 파란색은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면은 영향을 많이 받는, 나는 이 페이스 4개만 움직였는데 이 주변에 버텍스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은 영향을 조금 받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뭐 통과를 해서 밑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요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B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껐다 켜졌다가 되지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B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한 상태로
좌우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시면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페이스도 가능하고 엣지도 가능하고 버텍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텍스 하나만 선택을 해도 주변에 있는 애들이 영향을 좀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부분이 영향을 안 받게 하고 싶으면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얘를 조금 뚱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베이스 선택해서 빗키 켜서 소프트 셀렉트로 이렇게 해주고 살짝 움푹 들어가게 해주고 빗키를 다시 눌러서 소프트 셀렉트 꺼주고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가서 항상 비어 있는데 클릭했다가 요 하는 거를 습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페이스 모드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선택했던 페이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주고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가주는 거를 습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 눌러서 다시 넓적하게 해주면은 밑부분은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아니면 밑부분 뭐 상관이 없다. 어차피 가릴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밑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위에만 보고 이렇게 굴곡 같은 걸 넣어주시고 항상 빗기를 써서 소프트 셀렉트로 이동을 했으면 뭐 요게 크기 변경도 됩니다. 뭐 안 되네. 회전도 되고. 그래서 다시 빗기를 눌러서 꺼주시고 이 정도면 밑부분에 영향이 많이 가진 않았는데 어, 밑부분에 요 내가 보이는 면에서 보이는 뷰에서 보이는 면만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고 이렇게 문지르시면 내가 보고 있는 면에서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뒤쪽도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라 보고 있는 면 탭키 누르면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문지르면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면, 안 보이는 면은 선택이 안 되고요. 요 밑면을 선택해서 넓적하게 하고 싶다. 지금 정면 뷰인데요. 밑면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이 그냥 넓적해졌으면 좋겠어요. 일자로. 그러면 이 면을 선택해서 R 스케일 변화를 눌러주시고 위아래 스케일 박스를 잡고 쭉 줄여주시면 이렇게 쭉 줄여주시면 이 면의 위아래의 폭이 크기가 0이 되면서 넓적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쿠션에도 밑에 뭐 플라스틱 받침 같은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밑부분에 있는 요 면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복제를 해서 사용하면 더 빠르겠죠. 새로운 큐브를 만들어서 뭐 크기 맞추고 또 다시 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면을 갖다가 쓰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밑면을 페이스 선택하고 이렇게 아래쪽 면만 이 정도를 선택을 할게요. 자, 선택을 할 때 탭키 누르고 클릭하면 또 빠지고 클릭하면 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의 면을 선택을 했고 이 면을 복제를 해서
똑같은 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면을 선택을 했는데 복제가 어디 있냐? 그러면 메뉴 부분에 찾아보면은 에딧 메시에 이렇게 버텍스에서 쓸 수 있는 메뉴, 엣지에서 쓸 수 있는 메뉴, 페이스에서 쓸 수 있는 메뉴, 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메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페이스에서 내가 페이스를 선택했으니까 페이스를 찾아보면은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습니다. 요게 면을 복제하는 메뉴예요. 근데 요거를 찾아서 클릭을 해서 써도 되는데 좀 더 간편하게 내가 지금 면을 선택을 했고 이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메뉴들을 모아 놓은 게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우클릭 하고 있으면 우클릭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쉬프트 마우스 우클릭이네요. 컨트롤 쉬프트가 아니라 그냥 쉬프트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오고 내가 원하는 명령어에서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은 듀플리케이트 페이스라고 메뉴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를 떼면 지금 내가 선택했던 면이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복제의 특징은 항상 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비어있는데 클릭을 했다가 다시 선택을 해보면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선택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복제는 돼 있으니까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선택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윗면을 쉬프트로 빼주면 선택이 조금 쉽겠죠. 아니면 아까 복제하는 전 단계에서 요 전 단계에서 Shift 마우스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옵셋 크기를 조금 줄여주거나 아니면 파란색 화살표를 잡고 살짝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살짝 아주 살짝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보면은 선택하기가 조금은 쉽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친구만 보면은 이렇게 면만 두께를 가지지 않은 하나의 면만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도 두께를 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가진 면 전부를 쭉 뽑아서 익스트루드 해서 두께를 주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모드로 두께를 주거나 하면은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을 했다는 거는 얘가 가진 뭐 버텍스들, 엣지들, 페이스들 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어차피 면을 다 뽑을 거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눌러서 면을 뽑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뉴가 뜨면 이 메뉴의 티크니스 두께를 마우스 왼쪽 클릭한 상태로 좌우 두께를 주시거나 옵셋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크기를 조절할 때도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안쪽 면보다 바깥쪽 면이 뭐 씹어 들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안 되게 주의를 하시고 지금은 크기를 줄일 일은 없고 이 정도의 두께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 눌러서 익스트루드 명령어 닫아주고 비어있는데 클릭해서 페이스 선택 해제해주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주는 거 습관 해주시면 좋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됐죠. 3번 눌러서 최종 형태 모양을 보시면 되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께도 조금 더 줄게요.
그리고 두께를 3번 눌렀을 때 조금 겹쳐지도록 위치를 잘 맞춰주시고, 자, 다시 1번 상태로 항상 놔두시면 되고, 이제 자, 등받이도 만들어 볼게요. 등받이도 큐브. 등받이가 어디 있겠어요? Z축이 나를 쳐다보는, 이게 정면이니까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막 하면서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Z축이 나를 쳐다봐야 돼. 프론트. 그러니까 이 의자가 정면으로 이렇게 팔걸이 있고 이렇게 있겠죠. 항상 정면이 어딘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큐브를 만들고, 아, 이쪽이 등 쪽이구나, 이쪽이 앞쪽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등받이가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친구도 사이즈를 뭐 요렇게 쭉 늘려도 되지만 한꺼번에 요 박스를 잡고 Z축을 배제한 사이즈업 늘려주시고, 등받이 좀 길쭉 하겠죠. 자, 얘로 옆에서 봤을 때 살짝 굴곡이 있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굴곡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버텍스가 있고 엣지가 있기 때문에 굴곡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멀티컷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이렇게 클릭해서 선을 2개 정도 추가를 해줄게요. 다음에 다시 W 눌러서 멀티컷 종료하고 버텍스 선택 상태 4번 눌러서, 버텍스나 엣지 같은 거 선택할 때는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뒤쪽에 있는 버텍스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항상 4번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보시면 되고, 옆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짝 휘어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작업을 하면 좋겠죠. 조금 숙달이 되면은 프론트 뷰에서 그냥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도 살짝 사다리꼴 형태 과장을 하면은 약간 이런 형태의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요 버텍스랑 요 버텍스는 안쪽으로 조금 줄어들어야겠죠. 근데 요렇게 이동하고 요렇게 이동하면은 좌우 간격이 틀리게 이동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은 간격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양쪽 버텍스를 R 스케일 모드로 조절을 해 주시면 같은 간격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도 중앙에 선이 있어 주는 게 좋겠죠. 멀티컷으로 컨트롤 시프트까지 같이 누르면 10% 단위로 스냅이 걸리고요. 50% 위치에서 가운데 선을 그려주고, 자, 그 상태에서 3번 눌러서 모양을 대충 볼게요. 자, 스무스를 한번 주겠습니다. 스무스를 줘서 면이 쪼개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진 상태.
3번을 누른 상태가 스무스에 적용된 상태를 미리 볼 수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모델링은 1번으로 하되 우리가 나중에 렌더링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낼 때는 이미지로 추출을 할 때는 3번 스무스를 적용한 상태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항상 3번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무스를 1단계만 적용을 해줬고 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를 위에서 봤을 때 탑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굴곡이 살짝 등 쪽으로 패여 있잖아요. 근데 등 쪽으로 패여 있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아까 그 소프트 셀렉트를 사용을 해도 돼요. 이렇게 가운데 쪽에 있는 버텍스들을 잡고 소프트 셀렉트를 B키를 눌러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뭐 조금씩 움직여도 되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좀 모양이 단순하지만 얘가 엄청 많은 버텍스로 이루어진 모양이면은 둥그렇게 뭐 요렇게 넓은 애면은 하나하나 표현을 해주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불규칙적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휘어주는 명령어는 디폼의 넌리니어의 밴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는 다른 오브젝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얘가 휠려면 단계가 엣지가 좀 나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엣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휜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엣지를 추가를 해 준 거고 이 상태에서 디폼의 넌리니어의 밴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죠. 4번을 눌러 보면은 이 친구의 뭐 아웃라이너에 밴드 1 핸들이라는 게 생겼고 인풋에도 밴드 1이라는 애가 생겼고 명령어들이 생겼고 속에 하얀 지금 심지가 생겼어요. 선택 해제 보면 얘 속에 이렇게 심 같은 게 있습니다. 얘가 밴드 명령어 핸들이에요. 그래서 요 밴드 명령어의 커버처라는 애를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얘를 이 선의 모양대로 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처 값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좀 직관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 심지 핸들을 선택을 하시고 T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포인트 바가 생겨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잡고 움직이시면 좀 직관적으로 커버처 값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위아래 있는 포인트 바는 어느 정도 영역까지 얘를 휘게 할 거냐 이렇게 완전히 원 값으로 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회전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 방향으로 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오브젝트가 이 방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도 이 방향으로 옮겨주면 그러니까 심지의 위치랑 요 모양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리랑 요 심지랑 있는 오브젝트의 상태에 따라서 뭐 면이 뒤집힐 수도 있고요.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 오브젝트의 회전이 끝났다. 그래서 옮기려면은 같이 선택해서 옮기거나 좀 복잡하죠. 회전을 하려면은 뭐 그룹을 잡고 그룹인 상태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밴드 명령어가 적용이 끝났다. 아, 나는 이 상태로 얘가 굳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에디트에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지워준다는 거는 요 인풋 명령어에 있는 노드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트 바이 타입 히스토리 하면 노드가 사라지고 밴드 핸들도 사라지고 이 상태로 굳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거나 아무 영향을 안 받죠 이제. 그래서 이 친구도 등받이도 논리니어의 밴드를 적용을 해서 4번 눌러서 자 T 눌러서 밴드를 줬더니 친구가 기본으로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E키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했더니 여기 숫자가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니까 정 90도 각도로 회전될 수 있게 해주고 얘를 이렇게도 회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도 90도로 딱 끊어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가 되도록 맞춰주는 거죠. 이 친구를. 그래서 너무 많이 비어 있으면 T를 눌러서 살짝 조절해주고 그래서 밴드 명령어가 끝났으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delete by type history를 지워주시면 변형이 끝났어요. 뭐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소프트 셀렉트로 뭐 이렇게 부드러운 변형을 할 때 회전해도 되고요. 밴드랑 소프트 셀렉트를 써서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이런 변형을 줄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자 등받이를 만들 때 소프트 셀렉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 요렇게 변형을 할 때 소프트 셀렉트 이렇게 휘고 싶을 때 밴드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가 조금 적기 때문에 등받이에 스무스를 한번 더 적용을 할게요. 면을 더 쪼개줬고 자 이제 등받이 부분과 바닥 부분을 이어주는 어떤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야 지지대 같은 게 있어야 이렇게 뭐 이어줄 수 있는 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만들었던 것처럼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만들었던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면을 탭키 눌러서 항상 중앙에서 좌우 대칭 생각을 하시고요. 좀 너무 많이 선택을 했으니까 요 정도만 아니, 선택을 해볼게요. 다음에 Shift 마우스 우클릭하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 모음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명령어로 만약에 갔으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다시 찾아가면 전 메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전으로 돌아가서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그러면 면이 지금 복제가 돼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파란색을 잡고 조금 떨어뜨려 주거나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서 Shift로 빼주면 면이 쉽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익스트루드 해서 익스트루드 할 때는 꼭 바로 변화를 주라 그랬죠. 파란색 화살표를 잡고 뽑아버리거나 티크니스 두께를 주거나 익스트루드 하고 그냥 취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두께를 주고 옵셋으로 조금 크기를 살짝 줄여주고 W 눌러서 자, 선택 해제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사이즈가 너무 좀 그러니까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도 정도의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Shift 마우스 클릭 디플리케이트 페이스 다음에 복제된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두께를 뽑아내 주고요. 살짝 지금 키웠는데 요렇게 커지는 거는 중심축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커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모디파이에 센터 피봇 하면은 중심축이 오브젝트의 한 가운데로 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키우면 이렇게 커지겠죠. 두께를 조금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이어주는 뭐 기둥 같은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커브의 세 번째 있는 EP 커브 툴이라는 애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고 얘는 뭐냐면 클릭 하면은 선을 커브를 그릴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 종료가 되지만 자, 얘가 허공에 막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넓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가 있는 종이에 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P 커브 툴을 정면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종이에 그리드에 그려진 애가 되는 거고 사이드에서 보면 넓적하겠죠. 그래서 사이드에서 그리면 정면에서 봤을 땐 넓적한 요런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 클릭하고 뭐 요렇게 입체적인 걸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선을 커브를 그리는 툴이고 우리가 할 거는 요런 등받이 모양을 그릴 거니까 사이드 뷰에서 이 P 커브 툴로 클릭을 해서 등받이 모양을 그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시작점을 찍느냐, 여기서 찍을 거냐, 여기에서 찍을 거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찍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왜곡이 생기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선이 그려졌죠. 그리고 저는 위에서부터 찍었어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어딘지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나 모르겠다, 까먹었다 하시면 이 커브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있으면 컨트롤 버텍스라고 뜹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찍었던 포인트들이 보이고, 이 포인트들을 움직여서 모양을 살짝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의 모양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은 네모랑 U자가 있는 모양이고, 끝부분은 그냥 똑같아요. 점점점점. 그래서 요게 있는 게 시작하는 머리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서 요 커브를 따라가는 뭔가 파이프 형태의 모델링을 할 때, 자, 커브를 요렇게 하나 그려 놓을게요. 따로 설명 용도로. 그리고 시작은 여기에요. 여기가 끝이고. 그러면 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런 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런 페이스, 종이 같은 페이스를 만들었고, 요 페이스를 이 커브의 시작점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근데 이때 스냅 기능을 사용을 해야 돼요. 스냅을 여기 중간에 있는 스냅 투 커브라는 애를 클릭을 해서 하려면 잘 안 붙어요. 얘가 붙긴 붙는데 굉장히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제 C를 누르면 커브 스냅이 활성화가 되고요. C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을 하면 이 친구가 움직여지는데, 그냥 움직여서 여기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C를 누르고 마우스 휠 클릭을 커브 위에서 하시면 돼요. C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 커브 위에서 마우스 휠 클릭한 상태로 살짝 움직이면은 커브에서 스냅이 딱 붙고, 완전히 끝에다가 딱 붙인 다음에 요 페이스가 대충 이 면을 좀 쳐다보도록 회전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페이스의 앞면, 뒷면이 있어요. 이 회색으로 보이는 면이 앞면이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면은 뒷면이에요. 뒷면은 쓰지 않는 면이기 때문에 앞면이 커브를 쳐다보도록 배치를 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축이 여기에 있으면 스냅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면을 뽑아서 이 커브를 쭉 따라가게 해줄 건데, 이때 쓰는 것도 똑같은 익스트루드예요. 근데 쓰는 방법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오브젝트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면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페이스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 네,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 쉬프트 눌러서 커브를 추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면을 먼저 선택해주고 쉬프트 눌러서 커브를 추가 선택. 요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똑같이 해주시면 시작하는 데에서
끝까지 이 친구가 따라가요. 근데 요 모양을 왜 못 따라 하냐면 지금 따라 할 수 있는, 흉내 낼 수 있는 이 엣지들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뉴에서 디비전이라고 하는 단계를 1단계가 아니라 올려주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친구가 점점 흉내를 내면서 따라가게 되겠죠. 25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숫자를 더 적으면 더 많은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옵셋 하면은 끝부분의 크기, 그 다음에 뭐 거리도 조절되고, 요거는 쓸 일이 거의 없고요. 디비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단계만 쭉 늘린다. 그래서 면을 선택하고 커브를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다음에 단계를 올려준다. 시작점에 면을 가져다 놓는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눌러보면은 안에 만들었던 커브가 있겠죠. 네, 이 커브에 마우스 우클릭해 보면 컨트롤 버텍스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양을 다시 변형을 하고 싶어도 계속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전기 코드 같은 거, 전선 같은 거 모델링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링이 끝났으면은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를 지워주면은 커브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이때는 컨트롤 버텍스 아무리 움직여도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안 받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의 페이스로 이 친구를 따라갈 건지 뭐 큐브로 해도 되고요. 큐브로 네, 습관적으로 막 했는데 오브젝트 선택하고 C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을 커브 위에서 하시고 살짝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끝부분을 여기다 맞추고, 근데 얘랑 얘만 볼게요. 아이소 셀렉트로. 근데 여기서 나는 이 면 하나만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면을 지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있는 상태로 그냥 따라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요 커브 딱 맞춰 놨는데 이 면은 조금 밑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살짝, 그러면 요렇게 놓을 것 같아요. 이 면이 중심 맞춰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조금 떨어져서 따라갈 수 있도록, 사이드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밑면, 면 하나만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면이 이 커브를 따라갈 거죠. 다른 면은 상관없고, 따라갈 면 쉬프트로 따라갈 커브 익스트루드, 여기가 시작점이었죠. 아까 익스트루드 하면 시작하는 데서 끝까지 한 단계로 따라가고, 디비전을 올려주게 되면 따라가는 형태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따라가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너무 페이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컨트롤 Z 해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작게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죠. 똑같이 페이스, 그래서
3번 눌러보면은 이런 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큐브 형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모양이 수정을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속에 있는 커브의 컨트롤 버텍스의 포인트를 자, 여기는 왜 안 따라가냐면 나는 요 면만 아까 따라가게 했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얘는 따로 나중에 개별로 움직여 줘야겠죠. 수정하고 싶으면. 자, 모양 가다듬고 얘 히스토리를 지워주고 속에 있는 커브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끝부분은 살짝 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스무스를 주겠습니다. 이 친구도 오, 컨트롤 D 해서 뭐 2개 정도 놓을까요? 이렇게 옆으로 같은 간격으로 놓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버텍스들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이 친구의 좌우 위치를 여기에 있는 버텍스들에 맞춰주는 좌우 움직이는 화살표를 한번 잡아주고 V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클릭을 내가 원하는 버텍스에서 움직였다가 떼주고 친구도 우측 화살표를 활성화 시켜주고 V 누르고 내가 원하는 버텍스에서 움직였다가 떼주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축이 내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은 버텍스의 요 좌우축만 갔다가 스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등받이까지 했고요. 뭐지? 모양을 회전을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변한다. 그런 거는 요 그룹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면을 복제를 했고 하면서 그룹이 하나 생기고 뭐 트랜스폼 같은 게 생겼다. 요런 것 때문에 회전에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게 싫으시면 히스토리를 한번 지워주고 그룹 밖으로 꺼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지? 그 2개를 히스토리를 지워주시고 얘를 이 그룹 밖으로 Shift P를 누르거나 이 그룹 밖으로 꺼내주시면 영향을 안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밑에 부분, 바퀴 부분 만들어 볼게요. 바퀴를 5개 바퀴가 있는 이런 거를 만들 건데 5개의 기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오각형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오각형을 만들 때도 실린더를 꺼내서 채널 박스의 기본 도형, 처음에 20각형으로 무조건 이 실린더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5단계로 줄여주고 폭을 살짝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낼 건데 지금 안 따라 하셔도 되고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오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뽑아냈어요, 면을. 그러면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한 면만 써서 만들어서 다른 애를 복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면은 어, 이걸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다른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심축에서 엇나간 방향으로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정방향을 향하고 있는 요 면을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딨냐? 네, 이 친구죠. 요 면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머지 면을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 친구만 놔두고 나중에 이 친구를 뽑고 바퀴를 만들고 얘를 복제를 해서 5개의 다리를 가져다가 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요 면을 사용을 해야 수정도 쉽고 모델링도 쉽기 때문에 요 면을 놔두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항상 뭐 오각형이든 뭐 칠각형이든 이런 좀 여러 각형의 도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면을 그리드에 하나 정도는 요 방향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요 친구를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 익스트루드 해서 그냥 뽑기보다는 살짝 옵셋으로 크기를 줄여주고 티크니스 두께를 한번 단계를 한번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면을 한번 더 익스트루드 할게요. 익스트루드 티크니스 두께를 쭉 뽑아주고 그 다음에 크기도 조금 줄여주고 W 눌러서 이 면을 아래로 내려주면은 이런 도형이 되겠죠. 자, 3번 누르면 이 모양 확인하고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3번을 누르면 이 끝부분이 많이 뾰족해져 버리기 때문에 멀티컷 스무스를 주면은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3번을 눌렀을 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스무스를 적용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되지 않도록 이 버텍스 주위에 다른 버텍스들이 있어야 요 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로 끝부분 4개의 엣지를 선택해주고 베벨 선 추가, 그 다음에 한 개의 선을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2개의 선을 추가를 해서 기존의 하나의 선 주위로 2개의
선이 추가가 되는 거고, 프랙션 거리를 조절해서 추가되는 선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이 거리에 따라서 3번 굴곡이 정해지는 겁니다. 1번으로 조절하고 3번으로 확인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한 개의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선의 끝부분에 이어진 선은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베벨 2개 선 추가, 거리 조절 3번 눌러서 확인해주고, 여기도 베벨, 여기는 네, 여기도 2개 선을 추가해 줄게요. 그다음에 지금 끝부분이 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잘려 있는데, 요 부분은 다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롭긴 한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선이 지금 중앙에 선을 추가를 하고 50% 위치에 멀티컷으로 중앙선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멀티컷 상태로 이렇게 클릭 엔터, 빨간색 부분일 때 스냅이 딱 걸렸을 때가 정확하게 버텍스가 위치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버텍스 위치에서 클릭 엔터,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원래 있던 선에 2개의 선을 추가를 해줬고, 기존에 있던 선에서 중심으로 향해서 선을 추가를 해 주시면 여기가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벨을 줄 때 선을 2개를 추가를 해 주는 거예요. 총 3개의 선이 되고, 요 삐져나온 각이 생기고 중앙의 선을 이어주면은 사각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항상 2개씩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 정리를 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게 베스트다. 근데 뭐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습관을 이렇게 끊김이 없는 선을, 여기는 끊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끊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끊김이 없이 쭉 이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3번 누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나를 만들었고, 바퀴 부분도 만들어서 사용을 할게요. 폴리곤 실린더를 만들어서 이 끝부분에 놓고 옆으로 회전을 시켜야겠죠. 회전시킬 때 J키, J를 누르면서 회전을 하면은 축으로 스냅이
걸리면서 회전이 되고요. 아니면 저는 그냥 이렇게 살짝 돌리고 얘가 90도가 되면 되겠구나 하고 적어주고 사용을 하는 게 좀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키우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조금 짧게 옮겨주고 크기를 잡겠습니다. 바퀴의 크기를. 폴리실린더 인풋 창에 이식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지금 원의 형태를 만들 건데 원의 형태를 만들면서 조금 최소 단위를 잡으려면 팔각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팔각형을 쓰면은 가로, 세로 선도 있고 대각으로 선도 있고 그래서 팔각형, 12각형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팔각형 만들어서 놓고 살짝 위로 올릴게요. 얘도 위로 올리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 친구가 그리드 위에 그리드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짝 3번 눌렀을 때 떠 있는 정도로 이 정도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퀴를 놔뒀고 바퀴도 여기 위에 커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페이스 윗부분 페이스를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할게요. Shift 마우스 클릭 Duplicate Face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를 잡고 살짝 떨어뜨려 놔주고 비어있는데 클릭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 그리고 익스트루드 두께를 줬고요. 자, 이 친구를 3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둥글둥글해져 버리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각이 이렇게 딱 져 있는 게 좋다. 3번을 눌러도 저렇게 각이 표현되면 좋겠다. 그러면 요 각, 그 다음에 여기 엣지, 그 다음에 여기 끝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 선택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만 컨트롤 더블 클릭으로 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베벨 세그먼트 2 그다음에 거리 조절 3번 눌러서 형태를 확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엣지 외곽선 더블 클릭으로 Shift 더블 클릭 베벨 2단계 세그먼트 지금 여기가 막 깨졌는데 히스토리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미련을 갖지 말고 다시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팔각형 마이너스 90도 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에 버텍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V 누르고
마우스 휠 클릭을 내가 원하는 버텍스에 갖다 놓고 3번 눌러서 높이 잡아주고 1번 폭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자, 엣지 레벨 2단계 그래서 3번 눌러서 꼭 확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1번 상태로 놓고 이 친구를 스무스를 한 번씩 줄게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스무스 해서 면이 쪼개지면서 부드러워지고 자, 여기에 자,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기둥이 이렇게 나와서 붙어 있어요. 보통 바퀴가.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모양의 원 모양의 페이스가 만약에 있으면 이 페이스를 익스트루드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구의 요 정도에서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원 페이스가. 그래서 원이 생길 수 있는 4개의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이 면이 원래는 뽑아져 나올 건데 이대로 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옵셋으로 작은 면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대로 놓고 크기를 좀 잡아주고요. 옵셋 잡아주고 W 눌러서 원기둥이 나올 작은 면적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큰 페이스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작은 사이즈의 면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대로 지금 만약에 면을 뽑으면은 원이 아니잖아요. 사각형이잖아요. 뭐 사각형도 나쁘진 않지만 익스트루드 할 때 컨트롤 Z 여러 번 해주고 그래서 요 모양을 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 4개의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원으로 만들고 싶다. Shift 마우스 우클릭 내가 쓸 수 있는 명령어 그래서 보면은 Circularize Component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 모양을 보면은 네모를 주황색 원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요게 명령어가 여기도 있습니다. Edit Mesh의 Circularize. 그래서 Shift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웬만한 건 다 보여요. 그래서 면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엣지를 선택해도 됩니다. 내가 이 엣지를 원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Shift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여기도 Circularize 컴포넌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버텍스도 됩니다. 요 버텍스 선택한 거를 원으로 만들고 싶어. Shift 마우스 우클릭하면 Circularize 버티스. 그래서 저는 페이스가 편하니까 4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Shift 마우스 클릭해서 Circularize 컴포넌트 하면 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좀 휘어 있죠. 그래서 명령어 중에 트위스트 원으로 만들어졌지만 휘어 있기 때문에 정렬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티가 안 나는데 컨트롤 Z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했어. 내가 요 면을 뭐 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Shift 마우스 클릭해서 서큘라이즈를 했어. 근데 뭐 트위스트 이렇게 해놓고 사이즈도 있습니다. 레디얼 옵셋
사이즈도 조절을 했더니 지금 원이 되긴 했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싹 칼로 잘린 것 마냥 이렇게 단면이 넓적해졌어요. 그래서 얘 원래 형태는 구 형태인데 구 형태를 유지하면서 원으로도 표현을 하고 싶어. 원래 기존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얼라이먼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토매틱이 아니라 서페이스 에버리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기존 형태를 유지하면서 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를 원으로 바꿔주고 트위스트로 정면에서 봤을 때 최대한 완벽히 맞추려면 좀 수작업을 해야 돼서 그냥 대충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서페이스 에버리지로 놔주면 원래 형태를 따라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면 선택돼 있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 면을 익스트루드 하고 위쪽으로 뽑아내 줄 거기 때문에 전원 버튼, 요 전원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위로 그냥 당겨 주시면 돼요. 당기고 4번 눌러서 속으로 이렇게 기둥 속으로 완전히 넣어 주시고, 요게 삐뚤어져 있는 걸 만약에 평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R 눌러서 스케일 넓적하게 위아래 폭을 넓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원은 아니지만 정원으로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엣지를 잡고 R 눌러서 조금 폭을 키워주시면 조금 찌그러지겠네요. 네, 그냥 둡시다. 자, 모양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설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그래서 한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졌고,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휠 언더바 세트. 그다음에 여기 뭐 비어 있는 것들은 이 친구를 히스토리도 지워주고 하면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폼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는 항상 히스토리 지워주면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도 히스토리를 한번 지워주고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룹 체어 윗부분 탑. 그다음에 이렇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룹은 필요 없는 그룹이겠죠.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워도 되겠죠. 얘도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선택해 봤더니 정리를 하면서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를 복제를 해서 나머지 4개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 그룹을 복제를 해야겠죠. 이 그룹이 지금 저는 이 친구를 처음부터 한 번도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축이 정확하게 그리드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그룹을 컨트롤 D 복제를 해서 회전시키면은 중심 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델링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 친구를 막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복제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축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친구를 복제해서 맞추고 요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쓰는 거는 요거는 수작업이고, 자, 에디트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는 애를 쓸 거예요. 복제를 하는데 특별한 복제. 그래서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의 옵션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예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른 거는 지금 살짝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면 됩니다. 트랜슬레이트 이동이에요. 여기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트랜슬레이트 이동, 로테이트 회전, 스케일, 스케일. 그래서 칸이 3개씩 있는데 여기도 3개씩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X, Y, Z예요. 여기서 X, Y, Z. 그러면 얘를 복제를 하는데 트랜슬레이트 이동, X축으로 1만큼 이동된 복제를 하겠다. 한 개의 복제를 하겠다. 적용하면은 이 친구가 X축으로 1만큼 이동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X축으로 뭐 2만큼 2개를 복제를 하겠다. 하나 복제되고 2만큼 떨어져서 또 복제가 되고.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10개를 복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X2, Y로 마이너스 2, 10개. 이해되시죠? X, Y, Z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회전이겠죠. 회전도 X, Y, Z축입니다. 크기도 이렇게, 또 회전도 뭐 X축으로 45도, 뭐 15도씩 기울어지게 10개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5도씩 15도씩 점점 기울어지는 이렇게. 자, 이게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고, 리셋, 에디트에 리셋 하시면 기본값으로 돌아와지고요.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얘의 그룹을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는 거랑 그룹을 선택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룹을 선택을 해서 전체가 녹색으로 인식이 되고 그룹의 축이 여기에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요렇게 선택을 하면은 얘는 축이 여기고 얘는 축이 여기고 얘는 축이 여기이기 때문에 각자 3개가 개별로 각자대로의 명령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룹 얘를 축이 여기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복제를 하면 되겠죠. 이제 회전 복제를 할 거예요. 회전을 요렇게 시킬 거니까 로테이트 Y를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Z 돌려놓고 로테이트에 X, Y니까 여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5개의 다리를 만들 거고 하나는 이미 있어요. 그러면 4개를 복제를 하면 되겠죠. 근데 5개가 모이면 360도가 되고 얘를 나누기 5 하면은 72도씩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겠죠. Y축으로. 그러면 Y축으로 72도씩 4개를 복제를 하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확인을 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정확한 위치에서 안 되기 때문에 축도 그룹의 축도 중심이어야 되고 요 오브젝트의 위치도 꼭지점이 딱 그리드의 중앙에 맞는 상태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잘 복제가 됐으면 이 친구들은 아이소 셀렉트로 얘만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5개의 덩어리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한 덩어리로 합쳐줘야 됩니다. 메쉬의 컴바인 그래서 한 덩어리로 합쳐줄 때 컴바인을 하면 한 덩어리가 되죠. 근데 한 덩어리가 됐는데 지금 버텍스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한 덩어리는 됐지만 이 점이 버텍스가 모여만 있을 뿐 접착은 되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 붙어만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점을 합쳐줘야 됩니다. 버텍스를.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는 버텍스 지금 5개의 버텍스가 선택이 된 거겠죠. 를 메쉬에 에딧 메쉬에 머지라는 애로 점을 버텍스를 합쳐줘야 돼요. 내가 선택한 머지를 하면은 요 거리 안에 있는 점들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거리는 여기 그리드의 한 칸이 1로 잡습니다. 그럼 0.01이라는 거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안에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애는 합치겠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거리 안에 있고 5개의 점들을 선택했으니까 얘들이 합쳐진 거예요. 지금 자, 드래그가 아니라 하나만 클릭을 해서 움직여도 이제 하나의 점으로 인식이 되죠. 네. 여기도 합쳐줘야 되고 여기도 합쳐줘야 되고 다 합쳐져야 되잖아요. 지금 경계에 붙어 있는 부분의 점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을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점들을 다 합쳐주는 겁니다. 다 합쳐주는데 요 거리 안에 있는 점들만 합쳐져라. 만약에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요 점도 서로 붙어버리겠죠.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조금이라도 커져버리면 점점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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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예. 거리가 붙으면 이 거리 안에 있는 점들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01이라는 거는 거의 같은 자리에 있는 점이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지 해주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움직여 보거나 3번 눌렀을 때 모양이 아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머지를 하기 전에는 컨트롤 Z로 돌려서 다시 컴바인 해주고 3번 눌러보면은 점들이 약간 굴곡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예. 합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굴곡이 이렇게 생겨요. 경계 부분에. 근데 머지로 합쳐주면은 찌그러짐 뭐 비슷하긴 한데 3번을 눌렀을 때도 모양이 변하고 찝찝하시면 하나씩 클릭을 해서 움직여가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여기도 사각형이 돼야 되고 이 친구도 사각형이 돼야 돼서 합쳐줘야 되는데 그 작업은 생략을 할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스무스 한번 적용을 하고
이 친구를 힐셋 그룹을 얘를 히스토리를 지우고 얘를 아까 만들었던 힐 세트라는 그룹 속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얘들도 다 넣어야겠네. 선택하고 화살표 윗방향키 그래서 힐셋 그룹에 넣어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 선택하고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G 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룹에서는 다 빠지고 부모가 여러 명일 수는 없으니까 기존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부모는 지워주시고 여기도 밑부분 엣지 윗부분 가장자리 엣지 더블 클릭해서 베벨 그리고 3번을 눌렀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베벨을 적용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베벨이 그러면 히스토리를 지워 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 인수했어.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익스트루드를 내가 한번 적용을 하고 만약에 그냥 W를 눌러서 취소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면이 두 개가 붙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할 때 컨트롤 Z를 꼭 눌러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익스트루드를 해서 여기에 면이 두 겹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엣지도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엣지 해서 선택할 때 베벨이 적용이 안 되겠죠. 안 되거나 막 깨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문제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단순한 형태면은 다시 만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아까처럼 머지를 해서 겹쳐져 있는 선들을 합쳐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정리를 해서 베벨이 안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뭐 그 기둥 같은 거 만들어 주면 되겠죠. 밑에 있는 페이스에서 Shift 마우스 클릭 서큘라이즈 컴포넌트 하면 지금 3번 상태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번 상태로 보면은 원으로 바뀌어 있겠죠.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우고 이렇게 모양의 변화가 많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원으로 바뀐 면을 익스트루드 티크니스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이번엔 옵셋으로 크기를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를 줄 건데 명령어 반복 G 누르시면 됩니다.
G 눌러서 익스트루드 적용했고, 이번에 다시 뽑고 또 익스트루드 G 눌러서 옵셋, 또 익스트루드 두께, 그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옵셋, 또 익스트루드 위로 조금 많이 줄 거예요. 옵셋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룹을 조금 더 위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봉 두께를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래서 사이즈를, 왜 이러지? 왜 돌아갔지? 희한하네.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뭐 아무튼 줄여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밑에 부분의 버텍스의 높이를 V 스냅으로 여기에 맞춰 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쭉 올려서,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방법을 싸먹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작아졌네. 그래서 제어 탑 부분, 제어 휠 그룹을 잡고 컨트롤 G 해서 친구를 제어 라고 해주고, 우리가 숨겨놨던 그룹을 Shift H 해서 다시 보여주게 하면 이제 책상과 의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이즈는 그룹 사이즈가 적용이 되니까 사이즈 다시 뭐 이렇게 만지셔도 되고요. 뭐 개별적으로 만져도 되고요. 살짝, 요렇게 만지면 안 되겠네. 바퀴 모양이 찌그러지니까 이렇게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의자까지 만들어 봤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